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약자가 골리앗을 이기는 틈새사업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니치마켓 전략, 남들이 모르는 아주 좋은 낚시터 자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전략 중에서 최고의 전략은 같은 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죠. 네, 싸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혼자 하게 되면 정말 그것만큼 더 뛰어난 전략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틈새 사업 전략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또 장기 불황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두기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화 전략에는 한 가지 늪이라고 해야 될까요? 덫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문성을 쌓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전문화 전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친한 사장님을 오랜만에 한번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7, 8년 전에 제가 해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인상 깊게, 아주 뿌리 깊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 말이 사무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언젠가 그분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열정이 중요하냐, 전문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본인은 이제 항상 직원들한테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 그게 내심 아주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본인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 8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전문성이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열정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열정은 팥죽 같은 거예요. 식었다, 끓었다 이러는데, 전문성은 아주 지속적인 그런 열정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왔어요. 이 전문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게 전문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테고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좁히게 되면 굉장히 상품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요. 이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전문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이 메뉴 저 메뉴 다 취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산물도 하고 고기도 하고 끓이는 또는 조리는 음식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화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한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영역 하나를 정해서 그 특정한 영역 자체를 다양화한다면 전문화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이 전문화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미역국 전문점입니다. 우리 미역국이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엄마가 끓여주는 생일 때 먹는 그런 음식이었지, 이걸 음식점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전문점에 가서 한 그릇에 10,000원씩, 심지어는 20,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부산 남천동에서 시작한 오봉미역이라는 곳이 이 프리미엄 미역국 전문점을 전문화해서 작년, 재작년에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봉미역이 성공하면서 또 파주에서 시작한 보돌미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청담미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이렇게 프리미엄 미역국 전문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역국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 예전이 다른 음식점만큼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숫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쨌든 숨어있는 수요를 발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봉미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메뉴가 전복 미역국도 있고요, 또 가자미 미역국도 있고요, 소고기 미역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역국 하나를 가지고 종류를 다양화하고 또 이것을 한상 차림으로 하다 보니까 10,000원이 넘는 가격을 받아도 소비자들이 불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외식업의 트렌드,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왜 제가 한번 살게요라고 해서 접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음식점 또는 비즈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3만 원 이상은 뭐 안 쓰는 게 이제 좀 우리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신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싼 음식을 접대하거나 이런 문화를 선호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리미엄 미역국 전문점이 거래처한테 또 내가 고마운 사람한테 한 끼 사기에는 아주 이제 적절한 가격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단위 외식을 할 때도 왠지 8,000원짜리 먹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뭐 이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싱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싱글족들은 항상 뭔가 따뜻함, 정, 이런 것에 대한 좀 갈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 미역국에 가서 미역 한 그릇을 다 먹게 되면 엄마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미역국이 틈새, 전문화를 통한 틈새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외에도 외식업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빙 같은 빙수도 빙수 하나로 좁혀서 전문화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핫도그, 그죠? 핫도그도 사실 그냥 길거리에서 보던 이런 핫도그였는데, 또는 아니면 어디 가서 메뉴 중에 하나로 있던 거였는데, 이걸 전문점으로 끌고 나와서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요, 이렇게 전문화를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하당이라고 하는 만두 전문점도 제가 그 사장님이 우리 이제 교육 원우셨는데, 이분이 그 교육생들한테 만두를 한번 선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두가, 야, 이런 만두가 다 있냐, 정말 너무 맛있다, 너무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장하당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성공하는 것을 제가 보고, 역시 이 장하당도 만두의 전문화, 그리고 프리미엄화, 그리고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전문 카테고리는 굉장히 좁지만 그 좁은 카테고리의 제품을 다양화해서 성공한 니치 마켓을 개척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업에서 전문화를 통해서 틈새 마켓을 개척하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음식의 소비 회전 주기이죠. 그래서 미역국처럼 상대적으로 소비 회전 주기가 좀 떨어진다 싶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역국 전문점은 비즈니스 레스토랑 음식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좀 있고 인테리어도 좀 좋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고가격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고가격 전략을 채택할 때는 그 음식의 그 원재료, 식재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식재료로 프리미엄한 그런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어떤 아이템이 소비회전 주기가 상관없이 저가 전략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핫도그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핫도그를 뭐 일반 핫도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가 전략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핫도그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자,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격 전략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진입 가격은 낮추되 아주 프리미엄한 가격대에 그런 비싼 그 메뉴까지, 상품까지 같이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객단가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객단가가 낮고 전문화되어 있지만 객단가가 낮은 업종 같은 경우, 그러면서도 소비가 아주 뭐 자주 일어나지 않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좀 작은 매장으로 들어가서 고객을, 하루 종일 고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전문화를 활용을 해서 틈새 마켓을 개척하는 방법, 이 전문화 중에서도 카테고리를 좁히고 그 좁은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가격 설계를 다양하게 해서 어떤 상권 반경을 설정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의 창업지수,
사업 지수를 높이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